좋은 저녁입니다. 지금부터 예도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29번째 강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29번째에서는 15절 존재와 시간 15절인데요 큰 제목으로 A 나오고 Die Analyse der Umweltlichkeit und Weltlichkeit überhaupt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주위 세계성의 분석, 그리고 주위 세계성과 세계성 일반에 대한 분석, 요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15절 작은 제목으로 Das Sein des in der Umwelt begegnen Seienden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주위 세계 안에서 만나게 되는 존재자의 존재 이렇게 나가서 이제 주위 세계 안에서 만나게 되는 존재자의 존재에서 이 절에서 그 유명한 하이데거의 도구 전체성에 대한 분석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세계성 일반, 벨트리히카이트, 세계성 일반으로 나가는데, 세계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세계 안에서 도구를 다루고 배려하면서, 그죠? 우리가 직업적 삶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성의 세계, 그 세계 안에서의 지시연관, 의미연관 전체성, 이것 자체를 이제 세계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우리가 인식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계의 도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자체가 이미 배려하는 세계 자체가 지시연관, 의미연관을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계, 우리 인식 바깥에 이미 다양한 존재자들의 그 도구성 안에, 그죠? 배려하는 세계 안에 이미 이 세계의 유의미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의미연관 전체를 세계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는 도구가 다루어져, 여러분. 야, 여러분, 이 하이데거를, 예도가 1차 자료를, 계속 진행시켜야 되는데, 그죠? 요즘 강좌를 할 게 많아서, 정말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여러분. 당분간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1차 자료를 계속 나가야 되는데, 또 재미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죠?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der phänomenologische Aufweis des Seins des nächst begegnenden Seienden stellt sich am Leitfaden des Alltäglichen in der Welt Seins.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는 존재자의 존재를 현상학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일상적 세계 내 존재를 실마리로 하여서 실행된다, 이렇게 나가. 그런데 이런 일상적 세계 내 존재의 실마리인데, 이 일상적 세계 내 존재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또한 이 세계 안에서, 그리고 세계 내부적 존재자와의 교제, 이 세계 안에서 세계 내부적 존재자와의 교제라고 부르는 것. 이 음강을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음강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교제란 뜻도 있고요, 뭐를 다룬다는 뜻도 있어. 그리고 왕래라는 뜻도 있어.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를 나눈다는 거는 우리가 왕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교제를 한다는 건 또 다룬다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세계 내부적 존재자는 뭐야? 현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자인 거야. 그러니까 현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자라는 건 뭐야? 사물 존재자. 그런데 이 사물은 하이데거한테서는 기존에 있었던 데카르트, 그 다음에 서양 철학에서 사용했던 뭐 연장 개념이라든지 실체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사물성 자체, 사실의 개념,
실제의 개념,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해가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루게 되는 도구성, 배려하는 사물, 그런 뜻으로 사용된다고. 그러니까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세계 내부적 존재자, 그러니까 현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자, 그러니까 뭐야? 이 세계의 사물, 망치, 판자떼기,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는 것, 대패, 바느질 도구, 그 다음에 가재 도구,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필기 도구, 뭐 다 들어가는 거죠. 이런 세계 내부적 존재자를 다루는 거, 이 세계 안에서. 그런 것이 바로 일상적 세계 내 존재라는. 이걸 실마리로 해서 현상학적 제시가 실행된다 이 말이야. 재밌죠. 이 하이데거만 잡으면 너무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1차 자료의 맛을 아시는 분들 따라올 수 있겠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Der Umgang hat sich schon zerstreut in einer Mannigfaltigkeit von Weisung des Besorgens. 이렇게 나가.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교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세계 내부적 존재자를 다루고 교제를 하고 왕래하는 이런 교제는 이미 배려의 방식의 다양성 안으로 이미 흩뿌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려라는 건 뭐예요? 이미 앞에서 했잖아요. 배려는 우리가 제작하고 다루고 그 다음에 사업을 구상하면서 이 세계의 삶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일상의 세계에서 사물을 다루고 사람과 만나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총체를 다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배려의 방식의 다양성 안으로 흩뿌려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흩뿌려졌다. 뭐가? 교제라는 거. 그러니까 이 교제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를 다루는 거. 세계 내부적 존재자를 와 교제하는 거. 그것과 왕래하는 거. 이거 다 포함되는 거야. 이 교제는 배려의 방식의 다양성, 사물을 다루고 제작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물을 만나고 재료를 또 고르기 위하여 또 사람을 만나고 재료를 제작하고 그래서 도구를 만들어서 또 다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일상의 세계.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교제는 배려의 방식 안으로 이미 흩뿌려져 있는 거야. 자, die nächste Art des Umgangs ist wie gezeigt wurde, aber nicht das nur noch benehmende Erkennen, sondern das hantierende, gebrauchende Besorgens.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Besorgen. 줄 빡빡 치십시오, 요거. 그러니까 교제의 가장 가까운 방식은 이미 보여진 것처럼, 그러나 단순하게 이 줄 치십시오. 지각하는 인식이 아니야. 인식론적인 게 아니야. 여기서 페얼레멘데스 에얼켄넨이라고 하는 거, 다스 페얼레멘데 에얼켄넨, 지각하는 인식.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데카르트 칸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하는 인식이 아니라 자기가 다루려고 하는 이 교제라고 하는 배려의 방식은 뭔가 하면은 줄 치십시오. 다스 한티랜더, 손으로 다루면서 게브라우핸더, 사용하는 배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식론적인 게 아니라 실천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거라는 거야. 인식론적인 게 아니라 지각하면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 도구를 한티랜더 다루면서 그 다음에 이 도구를 게브라우핸더 사용하면서, 그죠?
사용하는 배려라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Das seine eigene Erkenntnis hat. 이것은 바로 그 자신의 고유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구 철학에서 사용되었던 그러한, 특히 데카르트 이래로 나타났던 하이데거 이전에 서구 철학에서 사용했던 인식론이 아니라, 지각하는 인식이 아니라 실천적 인식, 고유한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다루면서 사용하는 실천적 배려라는 거예요. 야, 줄 빡빡 치십시오. 그래서 die phänomenologische Frage gilt zunächst dem Sein des in solchem besolgen begegnenden Seienden. 자, 그래서 현상학적 질문은 우선 이러한 배려 안에서 만나게 되는 존재자의 존재애로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독일어로 따라오는 분, 겔테는, 겔트, 돈에서 나왔잖아. 가치가 있다. 겔텐의 법칙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겔텐 플러스 3격을 쓰면은 뭐뭐로 향해 있다는 뜻이 있어. 이런 게 독일어가 어려워요, 진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현상학적 질문은 이러한 배려 안에서 만나게 되는 존재자의 존재로 향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배려하면서 만나게 되는 존재자가 뭐야? 이 세계의 사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물은 단지 데카르트가 사용했던 그런 사물의 속성 이런 게 아니야. 도구야, 도구.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도구 전체를 말하는 거야. 이것의 존재로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zur Sicherung des hier verlangten Ziehens bedarf es einer methodischen Bemerkung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에서 요구되는 봄, Ziehens, 영어의 see, 바라본다는 거, 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법적 서문을 요구할 정도야. 그래서 이러한 실천적 봄, 인식론적인 지각하는 봄이 아니라 칸트, 데카르트적인 그런 봄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세계 안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봄, 이 바라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려의 바라봄, 실천적 바라봄, 다른 말로 둘러봄, 고정해서 보는 게 아니라 둘러봄, 움지히트, 둘러봄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방법적인 머리말, 방법적인 그러한 서문을 필요로 할 정도라는 거예요. 이제 방법적 서문, 방법적 법례를 이제 서문조로 하이데거가 이 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술하겠죠, 그죠? 자,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in der Erschließung und Explikation des Seins ist das Seiende jeweils das voll mit thematisch im eigentlichen Thema steht das Sein 이래 나와 있어. 존재를 열어 밝히고 존재를 해명하는 것 안에서는 존재자는 각기 그때마다 전 주제적이고 공동 주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뭐예요?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거야. 잘 따라오셔야 돼. 그러니까 존재는 뭐야? 언제나 존재자의 존재인 거야. 그냥 존재는 없어요. 예도의 존재, 나무의 존재, 존재자의 존재인 거예요. 뭐 예도의 안경의 존재, 예도의 책의 존재, 이 세계 안에서의 다양한 존재자의 존재인 거야, 그죠? 그렇다 그러면 존재를 열어 밝히고 해명하는 데 있어서는 존재자는 언제나 앞선 주제로서 나타나고 공동 주제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존재자를 해명해야 존재가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앞서 존재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존재자의 존재는 언제나 존재를 함께 갖고 가잖아. 그래서 미테마티쇼, 공동 주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주제적인 거예요. 주제가 앞서 있어야 돼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본래적 주제 안에 존재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본래적 주제는 존재지만은 그에 앞서서 전 주제적으로 존재자가 해명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존재와의 공동 주제적으로 존재자가 해명돼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따라올 수 있게 명백해졌어, 그지? 계속 나갑니다. Im Bezirk der jetzigen Analyse ist als das problematische Giant, das angesichts das im umweltlichen Besorgen zeigt. 자, 지금의 현재의 분석의 영역 안에서 전 주제적 존재자로서 정립되는 게 뭔가 하면은 주위 세계적 배려 안에서 보여지는 바로 그건 거야. 그러니까 전 주제적으로 우리가 확립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주위 세계적 배려 안에서 보여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위 세계는 뭐예요? 움벨트는 뭐예요? 이 세계의 인간의 주위 세계, 환경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활 세계, 배려의 세계 안에서 도구를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지시 연관을 통하여 드러나는 다양한 유의미성의 세계도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성의 세계 자체를 자연 세계와 환경 세계를 포함하여 통틀어서 하이데거가 지시하는 게 주위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게 일상성의 세계인 거야, 다른 말로. 그러니까 자연 세계도 포괄하는 거야. 자연과학적인 세계도 포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세계 안에는 이미 그런 게 들어와 있어. 이 세계의 나무를 산으로 보든 아니면 자연과학적으로 산림으로 우리가 보든, 우리가 이 세계의 다양한 그러한 존재자들을 자연과학적으로 보든 삶의 유용성으로 보든 인문과학적으로 보든 우리의 삶에 더 가까운 거는 이러한 일상적인 세계의 그러한 의미들이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자연의 환경 세계도 함께 들어와 있는 거야. 이걸 다 포괄하는 게 뭐야? 움벨트 주위 세계인 거야, 하이데거한테서. 야, 여러분, 이 참 하이데거만 하면 한 줄만 해도 시간이 다 가니. Dieses Giant ist dabei nicht Gegenstand eines theoretischen Welterkennens. Es ist das gebraucht hergestellt als Dergleichen. 이렇게 나와요. 자, 뭔 뜻인가 하면은, 이 존재자, 주위 세계의 배려에서 나타나는 이 존재자는 여기에서 이론적 세계 인식의 대상이 아닌 거야. 인식론적 대상이 아닌 거야. 데카르트, 칸트, 헤겔의 인식론적 대상으로서의 세계가 아니라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 존재자는 뭔가 하면 줄 빡빡 치십시오. 다스 게브라우트, 사용된 거예요. 두 번째는 헤얼게슈텔트, 제작된 거야. 우리가 우리가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하고 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의 사물은 인간의 도구로서 이미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물인 거야. 생활 세계 안에서 직접 우리가 가장 일상적 세계 안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사용하는 그런 건 거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계속합니다. Als Begegnen des Giants kommt es problematisch ist den Blick eines Erkennens, das als phänomenologisches Primär auf das Giant sieht und aus dieser Thematisierung des Giants her das jeweilige Giant mit thematisiert.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존재자로서 그것은 전 주제적으로 인식의 시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인식은 뭔가 하면은 현상학적인 것으로서 우선 존재를 바라보는 그런 인식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존재의 주제화로부터 각기 그때마다 존재를 함께 주제화하는 그런 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인식론적인 그러한 대상으로서의 인식이 아니라 언제나 그 존재자의 존재를 함께 고려하는 존재론적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인식 대상으로서 이 세계 존재자를 규정하는 인식론적인 게 아니라 뭐야?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삶의 실천 안에서, 우리의 일상적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 현상학적인 해석은 따라서 줄치십시오. 자이엔들 베샤펜하이튼 데스 자이엔들, 존재자의 존재하는 속성을 인식하는 게 아니야. 존재자의 속성을 인식하는 게 데카르트, 칸트예요. 이해가 돼요? 칸트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게 강했죠. 뭐죠? 사물에 대한 속성. 사물은 연장이다. 그래서 사물의 속성이 뭔가? 예를 들면 안경은 뭘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경 알은 어떻게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방식의 속성을 분석하는 모더니즘적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럼 뭐냐? 줄 빡빡 치십시오. 그게 아니라 존던 ein bestimmter Struktur Seins, 그 존재의 구조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론적 대상으로서의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자의 존재 구조를 규정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게 수준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삶의 존재와 삶의 세계가 함께, 그죠? 함께 언급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존재의 구조를 규정하는 게 바로 하이데거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 계속합니다. 그러나 als Untersuchung von Sein, 존재의 연구로서 그것은 독립적이고 명백한 존재 이해의 실행이 되어야 돼. 그런데 이런 존재 이해의 실행은 각기 그때마다 이미 현 존재 안에 속해 있는 거고, 그리고 모든 존재자와의 교제 안에서 살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식론적으로 어떤 것들의 속성을 분석하고 본질이 뭔지 이렇게 분석하는 자연과학적인 사물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배려의 세계, 일상적 세계 안에서 어떤 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 존재가 어떤 지시연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존재자들의 관계가 우리 인간의 현 존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는지, 그래서 그 존재 구조 전체를 규정하는 게 하이데거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완전 다른 이야기야, 그죠,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현상학적으로 전주제적인 존재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용된 것, 그리고 제작 안에 처해져 있는 것, 그래서 전주제적 존재자는 바로 이러한 배려 안으로 자신을 옮겨 놓는 것 안에서만 접근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신을 배려 속으로, 배려라는 건 뭐죠? 사물을 다루고, 얘도가 뭐 수십 번 했죠, 그죠? 조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삶의 행위들, 실천적 행위들이 바로 배려잖아, 그죠? 그런데 이 배려 안으로 현상학적으로 전주제적 존재자, 이게 뭐야? 전주제적 존재자가 뭐야, 여러분? 주제 이전에
우리가 인식론적 주제로서 어떤 특정 대상을 분석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삶의 세계 안에서 인식론적인 것 이전에 이미 발견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현상학적 존재론적 분석보다 앞서 놓여 있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분석하려고 존재론적, 인식론적, 현상학적 분석 이전에 삶의 세계 안에 이미 놓여 있는 것.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가장 앞서 놓여 있는 것,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상학적으로 전주제적 존재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뭐죠? 사용된 것, 제작 속에 처해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배려 안으로 자신을 옮겨놓는 것에서 접근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ist diese Rede von einem Zielversetzten irreführend. 자, 엄밀히 말해서 이러한 자기를 옮겨놓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야. 오류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왜 잘못됐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배려하는 교제의 존재 방식 안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옮겨 놓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의 사물, 세계 내부적 존재자와 우리가 도구로서 사용하는 이 세계의 존재자와 우리가 배려 안으로 이 존재자를 다루면서 우리 자신을 옮겨 놓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미 이 존재자와 관계 맺고 있는 거야. 이미 우리가 옮겨 놓고 그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존재자들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우리는 이미 이들과 더불어서 이미 그것들은 거기에 있는 거야. 계속 나갑니다. 그런 의미야. 그래서 일상적 현존재는 이미 언제나 줄 빡빡 치십시오. 지금 하이데거가 요 얘기를 하려고. Das alltägliche Dasein ist schon immer in dieser Weise. Zum Beispiel die Tür öffnet, mach ich Gebrauch von der Klinke. 일상적 현존재는 언제나 이미 이런 방식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이런 방식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옮겨 놓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 안에 이미 있고 존재하는 거야. 이미 이런 방식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예를 든 게 있어요. 자, 문을 열면서 나는 문고리를 사용해. 맞죠? 문을 열면서 나는 문 손잡이를 이미 클링커를 사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배려의 행위로 옮겨놓기 전에 나는 삶의 행위 안에서 이미 이 세계의 다양한 세계 내부적 사물 존재자들을 사용하고 제작하면서 그들과 관계 맺고 있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내가 뭐를 인식론적으로 그 안으로 그 도구를 사용하려고 이렇게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을 옮겨 놓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나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슈퍼마켓 무의식적으로 들어가요. 뭐가 필요하다. 들어가서 사. 그리고 그냥 사용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삶을 그렇게 영위해. 여러분들이 아침에 화장실 갈 때, 용모가 있어서 갈 때, 인식론적으로, 주제적으로 화장실을 파악해갖고, 주제적으로 그거를, 화장실이 어떻다, 이러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이미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아침에 되면 용모를 보기 위해서 화장실을 가는 거죠. 그때, 주제적으로 화장실을 파악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전주제적이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이데거한테서.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현상학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존재자에게 현상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접근을 획득하는 것은 차라리 쇄도하면서 함께 달리는 해석의 성향을
밀어내는 것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석의 성향은 이러한 배려의 현상 일반을 감추고 있으며 이와 일치하여 더욱더 그 존재자를 은폐하고 있는 그런 해석의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의 성향을 밀어내는 것 안에서 우리는 이런 존재자에게 현상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획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이거는 완전 수준이 다른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런 현상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나게 되는 존재자에게 접근을 획득하는 거는 어떤 해석의 성향, 그래서 어떤 것들을 주체적으로 접근하고 어떤 거에 대하여 우리가 파악하고 인식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그게 뭐다 이렇게 파악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삶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문을 열면서 문고리를 사용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용물을 보고 우리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빼 마시는 거예요. 커피숍에 들어가면서 커피숍을 주제적으로 파악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해가 돼?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러한 인식론적인 것보다 우리의 삶의 존재론적인 가장 앞서 있는 근거로부터, 그죠? 우리의 삶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존재와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훨씬 더 근원적으로 파악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의 철학을 규명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용어인데 쏙쏙 들어오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앞서 잡음, 그런데 이런 존재자는 그 자체로부터 배려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자는 만나는다는 게 뭐야? 만난다는 건 앞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만나서 그걸 주제적으로 인식론적으로 파악하는 건 뭐야? 2차적인 거야. 그 여러분들은 이미 삶의 세계 안에서 다양한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을 만나고 있는 거야. 거기에 근거하여 내가 어떤 것들이 결여해 되었을 때 그것을 이게 16절의 주제인 거야. 우리가 이 존재자들을 삶의 세계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그죠? 거기에 이미 말려 들어가서 존재자들을 그냥 비주체적으로 만나 현상학적 존재론적 분석 이전에 우리는 이미 삶의 세계 안에서 다양한 존재자들을 만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만난다라고 하는 게 뭐야? 그래요. 만나고 그 만남은 이미 현상학적 존재론적 분석을 앞서 있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 그게 만난다는 거는 인식론보다 앞서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자가 이런 거야. 얘도가 그냥 막 삶의 세계로 만나,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만나. 커피숍 도서관으로 가면서, 얘도가 다양한 존재자들을 만나는데, 안경을 안 갖고 왔어. 그 중간에 내 안경이 없네? 그럼 안경의 부재를 느끼는 거죠. 그때 갑자기 내가 존재자에서 출근을 하면서 거리에서 버스 지나가는 것 보고, 사람들 보고, 초등학교 보고, 공원 지나서 산으로 올라가면서 나는 다양한 존재자들을 만나. 이게 앞서 있는 거야. 비주제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 안경이 없어져. 그럼 안경의 부재를 느껴. 그럼 안경에 대한 집중적 인식이 시작되는 거야. 그럼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안경은 주제적으로 내가 파악하는 거야. 안경이 없네. 안경을 이제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야. 나의 삶의 세계의 전체에 만나게 되는 존재자는 사라지고 갑자기 안경이 나에게 인식론적으로 주제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근데 뭐야? 그렇지 않을 때 안경은 그냥 내가
공부할 때 쓰는 거야. 내가 더 밝게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주제적으로 우리는 안경 쓰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삶의 세계 안에서 배려하면서 필요로 할 때 내가 사용하는 도구인 거야. 이게 존재론적으로 앞서 있는 거야. 전 주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이데거한테서는.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미스그리페, 디저 펠팽리션 미스그리페, 이러한 위험한 주제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성향, 그죠? 쇄도하는 해석의 성향. 그래서 이런 배려의 현상을 감추고 있는 해석의 성향, 이것들을 밀어내야, 이런 인식론적 해석의 성향을 밀어내야 아프드랭해야 우리는 삶의 세계의 비주제적인 그러한 앞서 놓여 있음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따라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실수, 오류, 잘못 붙잡는 것은 언제 분명해지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할 때 분명해지는 거야. 그게 뭔가 하면 Welches Giant Joel voll Thema werden als und als voll phänomenaler Boden festgestellt sein,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은 어떤 존재자가 전 주제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존재자가 주제 이전인가, 현상학적 주제 이전인가, 그리고 전 현상학적 토대로서 확정되어야 되는 것은 어떤 존재자인가, 이 말이에요. 이 질문과 더불어서 우리가 배려의 현상을 은폐하는 해석의 성향을 없애버릴 수 있고 밀어낼 수 있는 방식은 이 질문을 제기할 때 명료하게 드러나. 그러니까 뭐죠? 폴테마, 전 주제, 우리가 주제적으로 뭔가를 파악하기에 앞서 있는 그 전 주제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사태를 분석하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배려의 세계에서 폴테마, 전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야, 이거 하이데거만 붙잡으면, 자, 계속 나갑니다. 만 안트보르텟, 사람들은 응답합니다. 뭐라고 응답하는 거? 디 딩어, 사물들이다, 이렇게 응답한다라는. 근데 그러나 mit dieser selbstverständlichen Antwort ist der gesuchte Phänomenale Boden vielleicht schon verfehlt. 그러나 이 자명한 응답을 갖고는 찾아지는 전현상적 토대는 아마도 이미 놓쳐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세계 내부적 존재자는 사물이다, 우리가 이 세계에 살아가는 배려의 세계에서 가장 근원적인 존재자는 사물이다, 이래 말해갖고는 이건 뭔가를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데카르트도 사물이라 그랬고, 칸트도 사물이라 그랬고, 헤겔도 사물이라 그래서 스피노자까지도 딩어라 그래, 사물이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영향은 니체와 딜타이를 통하여 생철학과 더불어서 하이데거에게로 또 다른 요르크 백작과 더불어서, 그죠? 하이데거의 훗설의 생활세계 개념과 더불어서 하이데거에게 다양한 복잡한 이들의 관계와 더불어서 하이데거의 배려의 세계의 철학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잡한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요. 이 해석학 쪽으로 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사물은 사물이라고 말하는 건 뭔가를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in diesem Ansprechen des Giants als Dingres, 사물을요 레스라고 라틴어로 써놨어. 데카르트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 사물은 데카르트가 사용한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자연과학적이고 물리학적이고 그 세계의 그 당시의 사물을 연장으로 봤던 그 데카르트적 레스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자를 데카르트가 사용했던 사물로서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가 놓여 있는가 하면은 이런 게 놓여 있는 거야. 자, eine unausdringliche vergreifende ontologische Charakteristik 이래 돼 있어. 불분명하게 앞서 붙잡고 있는 존재론적 특징이 놓여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 존재론적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존재자로부터 존재로 계속 질문에 들어가는 그런 분석은 사물성과 실제성을 적중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거 분석 못하면 여러분 하이데거를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자를 하이데거와 같이 도구로 보지 않고 사물로 보고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고 그 사물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베샤펜하이트 속성을 분석하는 거. 영어의 애트리뷰츠죠. 그러니까 속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는 뭐야? 사물성, 실제성. 그래서 근대 철학이 추구했던 인식론적 자연과학적 사물에 대한 분석에 그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존재자를 사물로 부르는 거에 있어서는 불분명한 존재론적 특성이 놓여 있는데 이런 존재자에서 존재로 계속 질문해 가는 분석은 겨우 사물성과 실제성만을 적중하는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데카르트, 칸트, 헤겔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그 당시의 뉴턴적 세계관, 그 다음에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물든 데카르트적인 어떤 그러한 물리학적 사물관에 기속되어 있는 거야. 이런 사물성은 인간의 삶의 세계를 표현하지 못하는 거야. 이 니체가 박살내기 시작했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럼 존재론적 해명은 핀데트 조 폴트 슈라이텐트 자인스 카락터르 비 주프스탄치 알리테트 마테리알리테트 아우스게 덴트 하이트 네벤 아인한들 줄 빡빡 치십시오. 자, 존재론적 해명은 따라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존재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가 실체성이야. 데카르트, 스피노자, 칸트가 다 붙잡혀져 있었던 실체성. 사물의 실체. 실체성. 두 번째가 뭐야? 마테리알리테트. 사물성. 세 번째가 아우스게덴트하이트. 연장되어 있음. 다 데카르트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연장되어 있어. 데카르트, 스피노자 개념들이야 다. 그 다음에 서로 곁에 있음. 이런 특징들을 갖는 거야. 이런 분석들을. 근데 이래나가 뭐 인간의 삶을 제대로 존재론적으로 규정하기는커녕 인식론적으로 사물을 분석하는 데 끝난다라는 거야. 인간의 삶의 존재론적 구조를 규정하는 그러한 목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계속 가요. Aber, 그러나 das im Besorgen begegnende Giant ist in diesem Giant auch ontologisch zunächst verborgen. 줄 빡빡 치십시오. 그러나 배려 속에서 만나게 되는 존재자는 이 존재 안에서 또한 전 존재론적으로 우선 은폐되어 있다 이 말. 그럼 뭐요? 이런 존재론적인 이러한 배려 안에서 만나게 되는 존재자는 이런 존재 안에서는
감추어져 있는 거야. 이런 근대적인 사물을 실체로 보고 사물로 보고 물질로 보고 그 다음에 뭐야? 연장으로 보고 사물의 서로 곁에 있음으로 보는 이런 방식의 분석은 뭐야? 전 존재론 쪽으로 배려의 세계 안에서 만나게 되는 존재자의 사물성, 도구성은 은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밝혀야 비로소 삶의 세계의 존재론의 세계 내 존재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이데거의 데카르트, 칸트, 스피노자와 다른 모더니즘과 다른 하이데거 자신의 삶의 철학과 일치하는 게 이거라. 이런 분석에서는 이런 게 은폐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의 우선 주어진 존재자로서 명명함과 더불어서 주어진 존재자가 뭐야? 개개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야, 여러분. 개개변이 뭐야? 주어져 있는 거야. 이거는 개개변 하이트가 뭐야? 소요성이야. 소요되어 있는 게 뭐야? 대가리 속에 주어져 있다는 거야. 이 세계에 주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전제가 뭐야? 이미 주어져, 분석 대상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거야. 이건 뭐야? 데카르트, 칸트, 스피노자. 이 사물성의 세계, 실체로서의 사물, 이런 사물의 분석적, 사물의 속성을 다루는 모든 자연과학적 분석 안에는, 그죠? 이러한 주어져 있는 존재자로서 사물을 보는 모더니즘적 사고라는 거예요. 소요성은 그래서 인식론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주어져 있는 존재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봐. 왜 여기 원어에, 쭌네이스트 게게베는 하이데거가 양 따옴표로 표시를 해놨다니까, 지금. 이런 주어져 있는 존재자로서 사물을 명명함과 더불어서 사람들은 존재론적으로 뭔가를 놓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비록 존재적으로는 다른 어떤 것을 의도하기는 해. 그런데 이런 분석은 지금까지 데카르트, 칸트가 있던 이런 식의 분석은 뭐야? 전부 다가 이런 것들은 존재론적인 삶의 철학은 다 놓치는 거야. 그냥 사물 자체에 그 뭐야? 인간의 삶과 분리된 사물의 입자로서 사물의 개별 어떤 하나의 자연과학적 대상으로서 그 사물은 분석되는 거, 연장된 거. 이해가 되죠? 이래 되면 존재론적인 연관을 놓치게 된다 이 말이야. 하이데거한테서는. 그러나 존재적으로는 다른 뭔가를 의도하기는 해. 이해가 되죠? 그런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본래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규정되지 않은 채 머무르게 돼. 뭔 말이야? 이런 근대적인 데카르트, 스피노자, 칸트의 이러한 자연과학적인 사유에서 나오는 사물에 대한 실제 분석은 한계가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규정되지 않은 채 존재론적 세계 연관과 존재론적 도구성의 연관은, 그래서 배려의 연관, 인간의 현존자의 삶의 연관은 분석되지 않은 채 머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말 또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물을 가치가 붙어있는 사물로서 특징 지어.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가치라는 게 뭘 의미하나 하는 거야.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사물에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것도 뭐야? 가치가 부여되어 있고 가치가 붙어 있다 사물에. 이런 것도 현존자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상성의 삶을 분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돼. 가치론도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Wie ist dieses Haften
und behaftet sein Kategorial zu fassen. 이 가치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 붙어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범주적으로 파악되어야 되는가? Von der Dunkelheit dieser Struktur einer Welthaftigkeit aufgesehen. 자, 어떤 가치가 붙어 있음에 이 구조에 어두움은 제쳐두고라도 배려하는 교제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의 현상적 존재 특징은 이로써 적중되고 있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게 사물, 첫째 안 되는 게 뭐야? 데카르트, 스피노자, 칸트 조금 달라요. 해겔까지도. 사물을 어쨌든 뉴턴적 세계관, 유클리드 기하학적 관점에서, 뭔가 이 사물이 인간과 떨어져서 사물 자체, 하나의 어떤 사물을 대상으로서 분석해서 자연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사물의 가치가 붙어 있다라는 이런 방식의 가치론을 주장하는 이런 철학도 뭐야?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현 존재의 삶의 세계 안에서 드러나는, 그래서 배려하는 행위 안에서 실천적 도구 사용 안에서 만나게 되는 그 존재자의 연관을 분석하는 거에는 실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적중시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야? 하이데거가 하는 이 질문은 뭐야? 이것은 역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로써 현상적 존재 특성, 배려 안에서 만나게 되는, 배려의 교제 안에서 만나게 되는 현상적 존재 특징이 이로써 적중되고 있는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야, 여러분. 너무 재미있어. 이제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게 비로소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한 단락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Die Griechen hatten einen angemessenen Terminus für die Dinge. Pragmata. Das ist das, womit man es im besolgenden Umgang Praxis zu tun hat. 지금 그리스어가 나왔어요. 그리스인들은 사물에 대한 적절한 전문 용어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어로 프라그마타야. 프라그마타는 실천적으로 사용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물이란 뜻이었고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데 이건 다른 말로 사람들이 배려하는 교제, 그게 뭔가 하면 프락시스야. 우리가 그리스어의 음력으로 영어, 독일어, 불어에 다 나타나고 있는, 라틴어에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천이라는 개념, 그게 바로 다른 말이 아니라 배려하는 교제 안에서 실천이란 뜻, 프락시스라는 뜻 안에서 사람들이 관계 맺고 있는 바로 그것. 그러니까 뭐야? 데카르트, 칸트, 스피노자의 어떤 그러한 근대 과학적 세계관에서 만나는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사물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스인들이 사용한 거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인들은 인간들이 관계 맺고 있는, 인간들이 교제하면서 살아가면서 삶의 실천 안에서 관계 맺고 있는 것을 프라그마타라 그랬고 그 행위를 프락시스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사용했던 사물 개념도 사실은 데카르트적인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아감벤이 이런 하이데거의 이러한 그리스적 사유의 탁월한 개념들을 자기가 갖고 가서 다 쓰잖아, 그죠? 그걸 각주에 써놨어. 나 이런 거는 하이데거의 그리스적 사유의 분석, 그리스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그리스어의 원문 분석뿐만 아니라
탁월한 그의 분석적 은혜에 힘입고 있다. 행간에도 나오고 곳곳에서 나와요, 여러분. 하이데거는 이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수준이 다르잖아, 그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온톨로기스 존재론적으로 바로 특수하게 프라그마티센 카락터 계열 프라그마타 임 둥켈른 운트 베스팀텐 지 쭈네이스트 알스 블로세 딩어. 그리스인들은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바로 그러한 특수하게 실천적인 프라그마타의 특징, 실천의 특징을 어두움 속에 허용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 단순한 사물로 규정했다 이 말이에요. 근대적 규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독일어로 블로세 딩어가 뭐야? 그냥 단순한 사물로 규정해서 이러한 실천적인 뜻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물의 특징들을 단순한 개념으로 축소시켜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나 원래 그리스인들은 이런 사물의 개념을 자기들의 삶의 실천과 연관하여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뭔가 더 나갔어야 되는데 결국은 단순한 사물로 규정하고 말았다.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이걸 끄집어내서 이것을 삶의 실천에 배려의 교제 안으로 끌고 나와서 내가 이 사물을 도구로 보면서 실천적 삶의 연관으로 이 사물의 도구성을 분석해 나가겠다. 그래서 데카르트 자기 이전에 자연과학적인 모더니즘을 박살내겠다 이 말이야, 여러분. 너무 재미있잖아요.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야. 그래 그리스인들도 못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이데거의 의도가 나와요. Wir lernen das im Besorgen, Begegnen der Zeit, das Joik. 우리는 배려 안에서 만나게 되는 존재자를 도구라고 부르자 이 말이야. 이제 하이데거의 철학이 나오는 거야. 그게 하이데거한테서는 데카르트한테서 사물은 뭐야? 연장이야. 연장은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야. 이거 알고 자기는 이 사물을 그리스인들이 연관은 맺고 있었지만은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던 삶의 실천으로서 이 사물을 도구로 보겠다 이 말이야. 하이데거의 도구 분석은요, 세계적인 분석입니다, 여러분. 구글도 여기에 영향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조차도 하이데거의 도구 분석과 연관지어서 나중에 언젠가 강의를 하면 이 세계적인 분석이야, 여러분. 이 도구성, 조이크 하프티카이트, 이 하이데거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전에 없어. 도구는 그냥 도구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프티카이트를 붙여가 도구성, 이 도구성을 이제 우리가 하려는 거예요. 예도가 내일 아침에 할게요, 여러분. 도구라고 부르자. 그래서 교재 안에서 앞서 발견되는 게 있는데, 첫째, 슈라이프 조이크, 뭐야? 필기 도구. 두 번째, 네 조이크, 바느질 도구. 세 번째, 벨크 조이크, 작업 도구. 네 번째, 팔 조이크, 운송 도구. 여러분 자동차 다 있잖아. 자동차만 운송 도구야. 옛날에 뭐 수레도 운송 도구고. 그 다음에 우리 농사 지을 때 뭐야? 소 앞에 하고 수레 끌고 가잖아. 경운기도 운송 도구예요, 여러분. 버스, 전철, 뭐. 그 다음 메스 조이크, 측정 도구. 여러분, 하이데거한테 사물은 연장된 속성이 아니야. 망치는 철로 구성되어 있다가 아니야. 그건 뭐야? 도구 사물이에요, 하이데거한테서는. 그게 데카르트의 그 개념을 도구 사물로 바꿔버리는 거야, 지금. 그러면 도구면 뭐야? 인간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도구 없이 어떻게 살아? 당장 예도가 지금 가다가도, 여러분 봐봐. 예도가, 요 봐봐. 강의하려고 뭐 쓸라 그러면 뭐야? 이미 그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뭐야, 지금 가정에 있으면 가재 도구 사용해서 밥에 먹잖아. 라면 삶아 먹고. 가재 도구를 사용하는 거야. 도구는 그래서 전주제적인 거야. 우리가 어떤 것들을 현상학적이고 존재론적으로 분석하기 이전에 이미 있는 거야. 우리의 배려의 세계 안에 이미 어디에나 있는 거야, 그거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Die Seinsart von Joik ist herausgestellt. herauszustellen. 도구의 존재 방식은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구의 존재 방식이 밝혀지는 거예요. 이제 하이데거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도구의 존재 방식이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밝혀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도구의 존재 방식이 밝혀지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하면, 첫째, 도구를 도구로 만드는 것. 데센 바스 아인 쪼이크 마하트. 독일어로 따라오는 사람이어서 여기서 데센은 뭐야? 관계 대명사의 뭐야? 선행사의 이격이야, 그죠? 근데 이 데센은 뭐야? 쪼이크 하프티카이트하고 동격이야. 그러니까 뭐야? 도구를 도구로 만들어주는 것, 곧 도구성, 이렇게 번역해요. 이 도구성에 대한 앞서 윤곽 잡는 것을 실마리로 하여서 이러한 도구의 존재 방식이 밝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하려는 게 뭐야? 도구를 도구로 만들어주는 것, 곧 도구성을 분석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 세계 내 존재 안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위 세계의 세계성을 이제 천착해 들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이데거의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겠죠? 오늘 29번째 강좌인데, 예도가 강의를 시작할 때는 너무나 추워서 막 벌벌 떨었는데, 나도 모르게 취해서, 29번째 강좌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었죠, 그죠? 정말 오랜만에 하이데거를 잡았는데, 강의를 할 게 너무 많아갖고, 예도가 뭐야? 단편 강좌가 벌써 100편이 넘었어요, 여러분. 단편 강좌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재밌는 강좌 많아요. 하이데거와 관계된 것도 많고, 꼭 참조하시고요. 예도가 하이데거를 당분간 좀,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29번째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이런 시리즈 강좌는 여러분들이 꼭 엄청난 클래스의 차이를 느끼는 걸 알면서도 좋아요도 까먹고 예도에게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표시도 놓치고 그냥 강의에 빠져서 어제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도 강좌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당분간 하이데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너무 재미있잖아, 그죠? 건강한 저녁 되십시오. 추스!